그냥 힘 빼고 손목 날려내게. 제가 좋아하는 7도가 나왔고요. 80.4? 네네네. 아주 이상적으로 제가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뒷땅이 안 날라면, 뒷땅 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코킹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코킹으로만 치실 거예요. 그럼 하체랑 같은 방향을 쓰는 것 같지만 전혀 손이랑 다른 방향으로 하체가 써집니다. 힌지가 풀린다거나 또는 손목이 풀리니까 얘를 힘을 써도 이 팔이랑 똑같이 이 팔이랑 스피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얘랑 분리가 돼서 채찍처럼 얘를 썼을 때 얘가 탕 튕겨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왼손의 축과 왼손의 축을 기준으로 이 손목만 탕 튕겨나가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 팔이랑 자꾸 이 손이랑 일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저는 이렇게 힌지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던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대로 올리셨다가 이렇게 풀리시죠. 그리고 여기서 손을 돌리세요. 이렇게 되면 손목은 한각도로 움직이기도, 그러니까 저의 몸이 한각도로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이걸 다각도로 움직이시니까 더 공이 안 맞으시는 거예요. 저는 손목은 한 방향으로만 씁니다. 조금만 우측 왼쪽으로 당겨줘도 큰일 나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안전하게 세게 안 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되게 안전하게 쳤습니다. 들어가라. 아! 하나 못 넣네. 그걸 하나 못 넣네. 네, 지금 파3 3개 빼고 다 버디를 했는데 이번 파3에서 하나 꼭 넣고 싶습니다. 하나 넣어야 되는데 파3. 네, 안녕하십니까. 우당탕 맥락골프 헤이터입니다. 네, 오늘은 그 피드백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총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셨어요. 어, 상당히 이제 좀, 설명드리기 애매하고 어려웠던 질문인데, 그 어떤 질문이냐면, 제가 골프를 하면서 제가 어디까지 직접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 이제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거를 설명드리니까 좀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살짝 입스가 왔어요.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심플해야 되는데 이제 워낙 그 복잡해지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입스가 와서 잠깐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개인 연습하면서 다시 그 입스를 극복을 했거든요. 근데 입스가 오니까 확실히 예전에 자연스럽게 됐던 거랑 안 되는 거랑 그게 구별이 확실히 더 가다 보니까 훨씬 더 조금 더 좀 제 골프가 좀 더 단단해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골프를 치면서 직접 해야 되는 게 어떤 거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좀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골프에서 저는 직선 운동에 관련된 거는 제가 다 직접 하고요. 수평 운동으로 되는 건 다 자연스럽게 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 하체 움직임을 하면서 하체를 지면을 밑으로 직선으로 아래로 수직으로 누르면서 자연스럽게 골반은 이 수평 운동을 하죠. 네. 이걸로 인해서 팔은 직선으로 수직으로 내려오지만 여기서 수평 운동을 해야 되는 거는 이 클럽이 수평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이제 그 그립 관련된 것도 이 수평 운동을 하기 위해서 꼭
그립의 축과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힘을 이 클럽이 있으면 저희는 클럽 스피드를 빠르게 해야 거리도 멀리 나가거든요. 이 손목을 한쪽 방향으로만 쓰셔야 일관성 있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 아시죠? 제 구력이 제가 작년 2023년 4월부터 다시 볼을 치고 지금 됐으니까 한 10개월? 한 9개월 됐네요. 다시 볼을 친 지. 제가 한 30대 초반 때 잠깐 한 1년 정도 치고, 이건 나랑 안 맞는 운동이다. 그냥 혼자 연습하고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때는 이거 나랑 안 맞는 운동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안 쳤어요. 한 10년 안 치다가 이제 40대가 돼서 40대가 넘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치다 보니까 다시 조금 볼을 치면서 유튜브도 보고 이런 정보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라고 했던 게 예전 스윙과 지금 스윙과 다른 건요. 제가 예전에는 진짜 뒷땅도 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볼 맞추기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보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힘을 쓸 수는 있는데 힘을 정확하게 일정하게 주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거랑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코킹을 했었고요. 지금은 코킹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 하체는 직선으로 눌러서 수직으로 눌러서 수평 회전을 하지만 예전에는 코킹을 하다 보니까 그냥 수직으로 손이 떨어지셨어요. 근데 이 손이 수평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골프가 굉장히 쉬워지고 뒷땅이 전혀 안 나요. 왜? 저는 손목을 한쪽 방향으로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평 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왼손의 축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셔야 돼요. 뭐 저한테 이제 유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느끼시면 그때부터 스윙이 빨라지시고 그러니까 힘을 안 줬는데 클럽이 나가는 거를 느끼시거든요. 그 축으로 손이 수평으로만 움직이셔야 하체가 썼을 때 보세요. 이렇게 팔이 수직으로 떨어져서 팔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팔은 수직으로 올라가지만 손목은 수평으로 쓰셔야 되는 거죠. 이게 구분이 확실히 있으셔야 이걸 느끼셔야 골프가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뒷땅. 저희가 코킹을 굉장히 많이 하면요. 그 많이 하신 만큼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뒷땅이 나시는 거고 이 뒷땅이 안 나려고 자꾸 팔을 당기시는 거죠. 빨리. 그러면서 왼쪽 어깨가 높아지시죠. 일단 이 틸트가 찌그러지시잖아요. 그러면서 골반이 이렇게 나가시죠.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회전을 합니다. 힌지가 유지된 상태로요. 제가 팔을 옆으로만 휘두르기 때문에 힌지가 굉장히 유지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치는데 공이 더 일자로 안 갈 것 같은데요. 손을 쓰지 않고 하체가 리드를 해서 꼬임을 유지한 상태로 하체가 때려주니까 얘는 항상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조금 더 거리를 내고 싶다? 그럼 하체를 쓰는 타이밍에 손도 같이 써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멀리 나시겠죠. 근데 저는 드라이버 이외에는 거의 손을 쓰지 않습니다. 드라이버 때 살짝씩 좀 거리를 더 많이 필요로 할 때만 제가 그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하체에 던져지는 타이밍과 손이 같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힘을 쓰기 때문에 그 거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공을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궤도를 딱 몸에 익히는 순간 골프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저희는 팔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팔이 이렇게 옆에서 쓰러치듯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손목을 이렇게 풀고 옆으로 치려고 하니까 손목이 펴지시죠. 힌지가 유지가 안 되세요. 그럼 점점 몸이랑 팔이랑 멀어지면서 얘를 자꾸 당기시죠. 왜냐면 처음에 어디를 쓰셨던 것보다 팔이 멀리 나오면 공이 안 맞으니까 자꾸 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목에 힘이 가시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오늘 두 가지 영상을 찍으면서 촬영할 내용은 이 그립에 대해서 제가 이 그립만 솔직히 느끼시면은 그 클럽이 던져지는 방향이랑 손을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제가 그 축이랑 그 쓰시는 방향에 대해서 그림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우리 구독자님들이 슬로우 모션을 올려달라고 하셔서 오늘 또 카메라를 하나 더 갖다 놨어요.
제가 수직, 하체를 수직으로 쓰고 팔도 수직으로 떨어질 때, 예를 써서 하체가 수평으로 회전하는데 손도 같이 수평으로 써져야 이 클럽 스피드를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손목이 유연해져야 이 클럽을 던졌을 때 던지는 방향이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뒷땅이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클럽을 던지는데 일관성이라는 게 엄청 많이 생겨요. 무료 레슨 이벤트를 너무 안 해서 한번 하려고 오늘 뭘 자꾸 생각을 하다가, 제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퀴즈를 좀 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의 골프 스윙에서 사람의 몸을 제가 자동차에 좀 비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제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엔진은 제 코어의 힘 또는 몸의 근력, 그 다음에 피지컬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피지컬이 좋으신 분들은 힘이 좋으시겠죠. 엔진의 힘, 파워가 좋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차체나 또는 타이어, 넓은 접지력이 좋은 타이어를 저는 하체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스포츠카에 진짜 힘 좋고 막 출력 좋고 빠른 엔진이 경차의 차체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이 코너나 빨리 달리기 위해서 차체가 높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한 힘을 못 내겠죠. 빨리 못 달리겠죠. 똑같습니다. 빠른 스윙을 하시려면요, 안정적인 하체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엔진이 힘이 좋고 피지컬이 좋아도 하체가 불안정하면 강한 스윙을 할 수가 없고 더 빠른 스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립이랑 이 손의 역할을 하는 거는 당연히 클럽, 그 자동차의 핸들 부분이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이 설명드리는 이 손의 쓰임이랑 이 손목이 움직이는 방향이랑 저희가 운전할 때 자동차 앞바퀴랑 같은 곳을 왼쪽으로 틀었는데 앞바퀴가 왼쪽으로 같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왼쪽으로 돌았는데 바퀴는 오른쪽으로 돌면 당연히 컨트롤이 안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제 하체에 쓰는 방향과 제 손목의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을 쓰셔야 되게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체랑 상체의 손목이랑, 팔은 일자로 수직으로 움직이지만, 양팔은 수직으로 움직이지만 손목은 수평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래야 골프가 쉬워지실 거예요.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제가 그 궤도에서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힘을 써도 골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쓰셔야 돼요. 이걸 조금 더 제가 다음 영상, 그림 영상에서 조금 더 다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결해서 좀 보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남았죠? 네, 브레이크가 남았죠. 그래서 이거를, 브레이크에 대해서, 자동차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게 골프에서 뭘지, 이걸 좀 퀴즈를 드리고 싶어요. 댓글에 좀 정답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맞추신 분들께, 가장 먼저 맞추신 분께 제가 2시간 무료 레슨, 원포인트 레슨 이벤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빡셀 거예요. 저 레슨 빡센 거, 저한테 레슨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2시간 동안 굉장히 빡세게 뭐 하나 느끼고 확실히 변화가 되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만약에 여자분이 이 응모자가 없으시면 남자 두 분, 총 두 분을 선착순으로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추신 분께 제가 요 무료 레슨 이벤트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하면 지금 수평이에요, 클럽이. 그러면 제가 하체랑 쓰는 거랑, 제가 이거 많이 영상 보여드렸을 거예요. 저는 코킹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힌지만 해요. 힌지만. 이거에서 손목이 이렇게만 움직이셔야 이 컨트롤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채가 아래로 안 떨어지잖아요. 아니요. 제가 팔을 수직으로 올렸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때문에 팔이 떨어지면 당연히 헤드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저는 손은 계속 이렇게 옆으로만 쓰는 거예요. 제가 뒷땅이 안 날라면, 뒷땅 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코킹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코킹으로만 치실 거예요. 그럼 하체랑 같은 방향을 쓰는 것 같지만 전혀 손이랑 다른 방향으로 하체가 써집니다. 힌지가 풀린다거나 또는
손목이 풀리니까 얘를 힘을 써도 이 팔이랑 똑같이 이 팔이랑 스피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얘랑 분리가 돼서 채찍처럼 얘를 썼을 때 얘가 탕 튕겨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왼손의 축과 왼손의 축을 기준으로 이 손목만 탕 튕겨나가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 팔이랑 자꾸 이 손이랑 일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저는 이렇게 힌지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던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대로 올리셨다가 이렇게 풀리시죠. 그리고 여기서 손을 돌리세요. 이렇게 되면 손목은 한각도로 움직이기도, 그러니까 저의 몸이 한각도로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이걸 다각도로 움직이시니까 더 공이 안 맞으시는 거예요. 저는 손목은 한 방향으로만 씁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필드나 스크린이나 이런 스코어를 줄이는데 20타 이상 줄었던 것 같아요. 15타 정도에서 20타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필드든. 그러니까 굉장히 골프가 쉬워진 거죠. 간단해지고. 왜? 저는 손목을 한 방향으로만 쓰니까요.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올라가서 저는 수직 운동만 한 거고 자연스럽게 수평 운동만 했는데 수평 운동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힌지로만 해서 이런 힌지로만 저는 클럽을 올려서 힌지로만 들었기 때문에 항상 궤도는 똑같고요. 그립의 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전 옆으로만 흔들었기 때문에 이 클럽이 안 떨어질 것 같지만 다 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에 많이 드라이버를 안 쳤죠. 제가 지난주에 입스가 와서 저희 구독자님이 알려주신 질문해주신 그거를 연구하다가 제가 입스가 왔어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이제 극복하긴 했는데 이제 내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제가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더 오래 갔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제 그걸 더 확고하게 제가 알게 된 거죠. 절대 코킹 하시면 안 돼요. 코킹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코킹은 괜찮아요. 근데 억지로 손을 이렇게 올리시면요 무조건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뒷땅 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7번 아이언이고요. 이제 제가 순차적으로 몇 개 쳐보겠습니다. 자, 저는 코킹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들었던 이 어드레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손을 그대로 쓸 거예요. 음, 또 조금만 쓰는데 많이 쓰이네요. 7번 아이언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입스가 오고 제가 왜 클럽이 빨리 던져지는지 제가 확고하게 탁 느끼는 순간 클럽 스피드가 또 조절이 안 됩니다. 또 막 튀어나가요. 7번 아이언입니다. 자, 힘을 더 빼놓고. 그러니까 저희 레슨 받으러 오시는 구독자님들이 되게 놀라시는 게 진짜 저 되게 살랑살랑 치는데 왜 이렇게 거리가 멀리 나가냐고 되게 궁금해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팔이 빨라진 게 아니라 클럽 스피드만 빨라진 거예요. 축을 기준으로. 더 제 자세가 더 살랑살랑 치는 것 같고 되게 살살 치는 것 같은데 이 그러니까 되게 멀리 나가는 이유는 클럽 스피드는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그게 축이 더 견고하면 이 한 축에서 회전을 하면 더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같이 움직이시니까 팔도 빨라 보이는데 클럽은 더 안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 느낌에서 그냥 눌러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살살 가볍게. 자, 연습을 충분히 하고 좀 이따 게임 칠 거니까 네, 요 정도 그냥 가볍게 치는데 네, 7번입니다. 드라이버를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드라이버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살짝 밀리네요. 이 느낌 아닌데 오늘.
손목을 더 유연하게 해놓고 마음껏 후려보겠습니다. 뭐 방향신경 안 쓰고 저도 한번 후려보겠습니다. 오늘 한 80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에 좀 연습해서 조금 힘이 있습니다. 아, 80이 안 나오네. 오늘 축 괜찮은데. 그냥 힘 빼고 손목 날려내게. 제가 좋아하는 7도가 나왔고요. 80.4? 네네네. 아주 이상적으로 제가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게 휘두르는데 지금 제가 자세가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죠. 그만큼 하체를 지면으로 잘 누르는 거예요. 힘은 수직으로 아래로 쓰지만 수평의 운동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볼스가 80 나왔는데 거리가 300이 안 넘잖아요. 제가 쳐봤는데요. 골프존이 훨씬 더 많이 나가요. 여기가 확실히 이 마스터 모드나 이런 걸 해놓으면 거리가 필드보다 훨씬 더 적게 나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되게 잘 맞았거든요. 더 유지하고 이제 힘을 좀 더 써보겠습니다. 스피드를 더 늘려볼게요. 하하, 9.2도. 런이 그렇게 또 발생은 안 하네요. 이렇게. 지면을 왼쪽 발이 지금 안 밟히네요. 네네네네네. 왼발이 제대로 안 밟혀요. 체중 이동이 충분히 안 되는 거죠. 오늘 또 자세 많이 흐트러지네. 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확실히 체중 이동을 좀 더 하니까 확실히 힘은 더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게 원래 샤프트가 짧고 단단해서 거리가 덜 나가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좀 써보겠습니다. 역시 빵빵 때리니까 힘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 볼 스피드나 이런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손이 꼭 수평으로 움직이셔야 하체랑 같이 만나서 싱크가 맞아진다. 힘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힘주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제가 하체를 지면 눌러서 수평으로 회전했을 때 손도 수평으로 움직이는 이 손목이 수평으로 움직여져야 팔은 직선으로 가고 손목만 탁 수평으로 움직이셔야 그 힘이 발휘가 되실 거예요. 그래야 같은 쪽에 힘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꾸 얘는 수평으로 오는데 자꾸 얘만 팔이랑 손목이, 그러니까 팔은 수직이 맞는데 자꾸 손목도 수직으로 내려놔서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시니까 뒷땅이 나시고 그걸 안 날라고 자꾸 팔로 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기억하시면은 팔은 꼭 수평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층만 유지해 주시면 돼요. 이제 그거를 제가 다음 영상, 그림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소개도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